방송은 DK에 분포되어 있는 붉은 무리들과 노인들을 위한 헌정 방송입니다. 크크TV. 안녕하십니까. 크크TV 7부죠? 7부. 벌써? 벌써 우리 7부가 됐습니다. 예, 저것들 한 두 개 하겠나 하면서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방송 두 번 하겠나 했는데 벌써 7부가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근데 계속 해야 되는 이 강력한 압박감을 느끼는 네. 그 지금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오늘 그렇습니까? 무슨 특집입니까? 뭡니까? 서울 특집. 서울 특집, 송년 특집. 송년 아니고? 특집이지. 장난하나 지금. 예. 송년 특집 서울 방문. 서울 방문. 구경. 네. 크크TV 서울 구경. 그리고 전망대. 여기는 서울의 소리 미디어인입니다. 예. 세련된 스튜디오 보이시죠? 예, 여기 지금 현수막 아닙니다. CG입니다. CG. CG. 예, 저희 평소에는 현수막 쳐놓고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부럽고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도 우리 크크TV 본연의 방송 가치방 가짜뉴스 치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박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박입니다. 네, 그리고 카우보이님 가짜뉴스 전문 기자. 서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가오보입니다. 네, 우리 카우보이님 서울 3번째 오셨다고요? 저는 지금 갈시합니다. 예, 난 5번 왔거든요. 그러든가 말든가. 네. 네 소개 안 하세요? 저는 사회자입니다. 김사회자입니다. 김사회자. 예. 지랄해라 지랄. 할 때마다 똑같은 게 없어. 이름이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네요. 헷갈리게 하기. 대단한 창의력이신데요. 일부러 헷갈리게 장인이 하기 어디 위해서. 대신 간첩이 간첩. 그- 아니, 크크TV도 창의력입니다. 크크TV도 제가 짓지 담배가 않았습니다. 얼마야? 그렇죠, 그렇죠. 모르잖아. 간첩이야. 담배가 얼마? 신분을 계속 세탁하고 있잖아. 버스비 모르지. 버스비 얼마야? 버스비 얼마야? 모르잖아. 간첩이야. 모르지. 서울하고 대구하고 다른 닥쳐? 거 아닙니까? 다릅니까? 모르죠. 잘 택시비로 모르겠습니다. 나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가짜뉴스 고구마 헤드라인 목소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고구마를 말을 쭉 빼지 않았어? 예. 고구마 헤드라 이러지 않았어? 다시 하겠습니다. 가짜뉴스 고구마 헤드라인. 오늘 뭘 만났어? 서울 특집이라더만 서울 특- 오늘 김 사회자님 대단하십니다. 서울 춥다 이렇게 하는데 네. 나는 초원에서 와 그런지 여보다 더 추운 데서 와 그런지 뭐 이런 추위는 사실 추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영양에서는 경북이 추위라 그러면은 아침에 나가지고 언덕에 나가지고 오줌 쭉 싸고 있으면 이게 아침으로 쭉 가서 얼어야 고드름이 돼야 오늘 입에서 기 좀 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근데 추위는 뭐 전방에 있는 군인도 아니시고 이거 완전. 그리고 또 뭐 서울에 가면은 미세먼지? 예. 미세먼지 때문에 뭐 여사람 얼굴도 안 보인다는데. 추워서 지금 미세먼지가 죽었습니다. 오늘 예. 뭐 얼마나 청명한지.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우리를 환영하네. 서울에 와서 방송하는 거를 뭐 이게 하늘도 안다. 하늘도 안다. 그럴 것이다. 예, 그럴 것이다. 서울 그래 좋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 지금 가짜뉴스 보도해야죠. 예. 오늘 고구마 20개짜리 20개. 20 먹다가 개짜리. 막히겠습니다. 다 합니다. 예. 그 난민 문제인데요. 예. 예멘 난민들이 최근에 그 난민에 대한 루머, 팩트와 다른 그런 사실이 아닌 것들이 지금 일파만파되고 있습니다. 14일 날 제주 난민 중에서 그 2명이 아마 난민으로 인정됐죠. 그 팩트 아닙니까? 그거 네, 가짜 아니죠? 그래서 들어보세요. 네네네. 484명 중에 네. 2명이 난민 인정돼. 그 난민 인정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게 인정되면서 인권위에서 이게 너무 이제 미미하게 아주 그냥 생색내기로 정부가 하지 않았느냐, 국민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론이 얘기하는데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안 지금. 좋죠. 그래서 근데 그 지금 가짜 뉴스를 그래서 말씀하세요. 들어가잖아. 네, 네. 그래서 이를테면 네. 뭐 이제 뭐 지금 난민들이 그 안에서 뭐 여성 변사 사건 제주도 있었 난민들이 저질렀다.
그다음에 그게 뭐 이제 가짜다 이 그렇죠. 거죠. 정부에서 난민 1인당 월 뭐 138만 원씩 우리 세금을 지원금으로 주고 있다. 그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게 가짜라고 다 하죠. 캐내야지. 예, 예. 다 말본세고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뻥도 입혀대지만 또 그 안에는 무법천지다 뭐 이런 소리도 막 범죄율도 나오고요. 높다. 높다. 외국인들 범죄율도 음, 높다 그래. 이렇게 하고 그죠. 이 진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의 뭐 홍반장 빤스 색깔랑 똑같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홍반장 빨간 빤스이거든요. 근데 집착한데 빨간색에 일단은 가짜뉴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 난민법 폐지하라가 엄청 그 크게 이제 국민들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거의 서명이 71만 5천 명 가까이가 이 오. 난민법을 그러니까 엄청 이게 대단하네. 부정적인 이게 인식을 뭐지? 뭐 때문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왜 이렇게 금방 말한 것처럼 이게 그런 사회적으로 불안을 조성한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세금들이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근데 특히 이제 막 그런 가짜 뉴스를 자극적으로 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가장 큰 베이스는 이제 좀 종교 문제도 종교 관련 문제. 예, 관련 있고 또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와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보다는 자기의 종교들을 주장하면서 지키려 하고 슬퍼한다든가 예, 그러면서 확장된 데 가서 벌써. 또 그 사람들 교리상 또 인구를 대대적으로 잘 확대하면 자기들끼리 뭉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와 흡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렇으면서 범죄율도 높게 가고 그리고 저 71만 명이 다 예수제야? 아니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국민 전반적으로 그런 그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엄청 높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라는 거죠. 예. 팩트 들어갑니다. 예. 통계에 의하면은 범죄 유형에 따라서 내국인 범죄가 사실상 그 외국인 범죄보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보다 발생 건수나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거는 편견입니다. 편견이고 또 한국인 범죄 현상과 형사 정책이라는 연구 보고서 2017년도에 있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렇습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범죄 인원 현황, 범죄 인원 검거 현황을 보니까 내국인은 3,368명 그리고 외국인, 외국인은 평균 1,441명, 그 절반이 채 안 돼요. 안 되고 또 외국인 범죄자 수도 2016년에 43,764건에서 이 믿을 수 있으니까 보내지 마십시오. 보고 있는 거니까 예, 정확합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제가 똑바로. 얘기하는 건 틀릴 수 있는데 예. 보고 있는 건 정확합니다. 예. 지난해에는 36,069명이라고 이렇게 그 빈도도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 그리고 내 얘기 다 듣고 들어요. 사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전부 다 이게 얼굴들이 다 비슷하고 머리색, 이게 외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오히려 더 본인 스스로가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죠. 근데 뭐 어떤 인종을 차별하는 식으로 뭐 외국인들은 범죄율이 높다는 식으로 아니면 이슬람은 범죄율이 높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조금 웃기긴 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방 카운이 말씀한 것처럼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신과 환자가 한 번씩 크게 사고를 치면 막 정신과 환자 질환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해야 돼 막 했는데 사실은 정신과 환자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빈도가 진짜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범죄나 사고에 비해서 극미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한 번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사람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듯이 이제 이 난민들도 와서 실제로는 우리 내국인들 자체의 사고나 범죄율이 높지만 난민이 하나 뭔가 잘못하면 이제 이게 크게 이슈가 돼서 많은 것처럼 그리고 아주 위험한 것처럼 해버리는 그런 이제 태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대체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네, 그죠? 얘기하기 예, 좋고 여기에 이제 중복이 좋고 편견이 많다는 거예요. 편견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보면 자기들이 전범이기 때문에 이런 난민들을 받았는데 몇십 년 이후에 사실은 그 문제가 엄청 심각해졌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되는 관점에 우리가 가지는 그 조금 OECD 국가로서의 책임과 우리도 그런 예우를 받았던 그런 나라로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처지의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사실은 퍼져야 되는 거는 저는 그게 이제 맞는데 그걸 막으려고 저는 이제 가짜 뉴스를 계속 유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불안하게 조장하는. 근데 실제로 그렇지만 그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를 보면
그 난민을 받아들였던 다른 많은 나라들의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안을 아예 이제 난민을 못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의 것들이 이런 그 가짜뉴스를 확대한다는 본인들 거죠. 의도에 맞게끔 이 상황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발로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뭐. 또 가짜 뉴스를 만드는 무리들이 있다. 그럼 그렇게 붉은 추측을 무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한 90% 이상 확률인가요? 95%? 우린 그들과 다릅니다. 확신합니다.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뭐 2명을 지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2명이 이제 인정된 그 사례가 어떤 거냐면 이제 예멘 언론인이에요. 이 2명이 그 후티 반군의 어떤 박해와 어떤 이런 비판적인 기사를 실탁해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국에 이제 송환시 박해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언어를 순화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본국에 가면 박해가 아니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죽음을 당한다. 그러면은 그 일단 이렇게 난민 우리나라에서 그럼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경우 지금 굉장히 까다롭게 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그런 지금 봐가지고는 거의 자기가 이렇게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태까지 간 사회 뭐 이렇게 시민단체 그다음에 정부 비판 기자 뭐 이런 분들이 대상만 돼요. 그러니까 장벽이 좀 높죠. 다시 말해 난민 신청 기준이 이게 언젠가는 좀 완화될 걸로 보이긴 한데 근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재 어떤 뭐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 같아요. 이런 난민 문제에 관해서.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제 독일, 영국, 뭐 프랑스 이런데 벨기에 쪽 보십시오. 그전에는 난민 수용이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호적인데 지금은 난민 초원이 아예 국경선 근처에 그러니까 오는 거를 막는 수준까지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민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진국들이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그대로 겪거나 아니면 더 빨리 그러면 더 이제 안 좋은 악화된 거를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종교 뭐 그다음에 뭐 기아에 허덕이는 분들, 독재 정권 뭐 이런 데서 거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나오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난민인데 이런 것들을 보는 우리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좀 우리의 시각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전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난민의 가장 최고의 피해자는 어린이. 늘 그렇죠. 여자, 여성, 노인 뭐 이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호받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뭐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아주 복잡한데 실제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 난민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다수가 우려하는 그 71만 명들이 우려하는 부분에는 아닌 사람,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 아무 의도된 난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걸 이렇게 통칭해서 난민 받으면 안 돼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이 의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제 수준이 높아진 만큼은 또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봅니다. 그렇죠. 이후에 책임져야 될 사회적 지불 비용이니까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 경제적으로 바닥에서 느끼는 민심은 경제가 안 좋다라고 느끼는데 그 돈이면 뭐 내지는 우리 국민을 이런 이제 정서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 그런 의미도 좀 있고 뭐 인권 대통령이니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또 뭐 호도하려고 하기도 하고 난민 문제를 지금까지 그 카오 오늘 왜 이렇게 엄숙하죠? 서울 와서 쫄여가지고 난민 문제 좀 심각한 문제라서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다 심각한 문제만 아니 어떻게 보면은 DK에서 이런 진보적인 사고나 민주주의 의식 갖고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난민이에요. 정치적 난민입니다. 난민이잖아. 서울에서 받아주십시오. 서울 시민값이 너무 비싸요. 지금까지 무슨 살 수가 없어. 못 옵니다. 못 옵니다. 우리는 DK에서 정치적 난민입니다. 유럽에서 이미 겪었던 이 난민 문제들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서 문제 없이 어떤 그 정책을 잘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야 되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어떤 도덕 윤리 인간성 인간으로서 도의 이런 것들도 싸그리 무시하고
막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렇죠. 이런 어거지를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서울 와가지고 저 새끼들은 입 터졌네. 우리 난민 문제 이렇게 다뤘는데 뭐 약간 약간 정리하고 갈까? 예, 정리를 하고 우리 그 가짜 뉴스 하다가 그 이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님의 초대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우리 난민 문제를 다뤘으니까 어디로? 정우성 배우의 아. 초대 혹시 그렇죠. 기대돼. 정우성 배우의 생각과 보고 싶다. 동의합니까? 형님 아니, 예. 요 서울의 보고 소리 우리 저 콜라보하고 네. 이거 잡혔을 때 네. 가장 회의를 생각한 게 저 새끼예요. 아 그렇습니까? 물 만났어. 그렇습니다. 뭘 정우성 배우를 우리가 섭외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저 난민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면 정우성이 우리한테 콜한다는 우리 겁니까? 초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정우성이 콜할 때까지 우리가 뭐라고 초대합니까? 우리 촬영장 오면 큰일 납니다. 아 그럼 정우성이 콜할 때까지 난민 문제를 다루는 거로 그렇게 가야 됩니까? 아닙니까? 해볼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 안 해? 예. 오늘 정리 안 해요? 이게 정리됐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합시다. 정우성 저는- 보자. 정우성 보고 싶다. 정리됐습니다. 저는 이 난민 문제가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라 보고요. 네. 앞으로 갈수록 이 문제는 더 확산이 되겠다. 그리고 더 악화가 되겠다. 이런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시민 의식, 국민 의식이 좀 더 나아지고 한다면 이 문제 또 좋은 답을 찾지 않겠느냐. 단지 붉은 무리들 이걸로 해가지고 또 정부 비판하고 그걸로 매개 삼아가지고 껍질 잡지 마라. 그래 그래. 너 빈대도 아니고 왜 이러니? 남인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야. 상처만 보이면은 막 문지르려고 그러죠. 본능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게 생겼어 저 인간들은 맞습니다. 그렇네요. 붉은 무리들은. 네. 그래서 이 남은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합시다. 그리고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까도 잠깐 우리 강 박사가 말씀을 하셨지만 종교 문제를 빼고 난민 문제가 얘기가 안 돼요. 근데 보통 뭐 기독교에서 사랑을 베풀어라. 그다음에 뭐 우리 불교 가면은 뭐 자비로운 뭐 그리고 보통 사랑이 아니죠. 천주교는 원수를 뭡니까? 사랑해야죠. 천주교 뭡니까? 기독교가 천주교, 기독, 천주교가 같은 기독교. 맥락이죠. 그래, 사랑, 사랑이. 예, 자비, 사랑 자비를 평화, 베풀었는데 예, 평화. 왜 저 목숨 걸고 이 뱉어 놓은 사람들 이렇게 사람을 홀대하나? 그 가짜 뉴스 붙들어가면서 사람들 오도하고 모함하나?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난민을 사랑하겠습니다. 카오님이 남미를 사랑하시는 걸로 이제 결정났습니다. 우리만 천주교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